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풍수지리를 이론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했던 일을 사진으로 통해 가지고 쉽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풍수가 이제껏 직접 산을 돌아다니고 직접 보고서만 하는 풍수가 아니라 이렇게 지도를 보고 명당을 찾는다는 것 같이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최근에 발달된 위성사진이나 지도를 보고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명당이 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간 표시가 도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도로를 타고 가다가 가까이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명당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찾아가서 보니까 방금 보셨던 곳이 무안입니다. 공항을 만들면서 우리가 명당을 딱 반을 절개를 해놨습니다. 그때 우리가 명당이란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했는데 제가 공항을 만들면서 흙을 파서 쓰기 위해서 명당을 반을 딱 절개를 한 겁니다. 그럼 명당이라는 거는 예전 우리가 명당이라 그러면 추상적으로 어머니의 품안과 같다. 겨울이면 눈이 빨리 녹는 자리, 가을이면 낙엽이 소복이 쌓인 자리, 그리고 동물들이 집을 짓거나 아기를 낳는 자리, 이런 자리가 명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명당은 말 그대로 밝을 명자를 써가지고 밝을 땅이 명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당을 크게 두 가지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크게 계란은 계란의 껍질이 있고 흰자, 노른자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비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실 때 이 지표면에서 한 두 자 정도 들어가니까 하얗게 맥이 보이시죠? 이 하얗게 맥이 보인다는 것은 능선이라는 겁니다. 능선 어떤 기가 들어오는 곳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일정한 데 쭉 들어오다가 지금 보시면 이 자리만이 딱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밝은 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계란으로 비한다면 이 부분이 계란의 껍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계란의 흰자, 그리고 이 부분이 계란의 노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 그대로 명당이란 거는 주변과는 현저히 밝은 흙이 나와야지만이 명당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계란의 흰자와 계란의 노른자가 있죠? 이렇게 보셨을 때 제가 이제 조상을 모셨을 때 제가 묘를 썼을 때 땅을 파죠. 땅을 팠을 때 땅의 깊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조상을 계란의 노른자에다 모셔야 된다는 점. 그렇게 하실 때 이 부분에다 조상을 모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 3자 정도를 파고 조상을 모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산이라고 하는 거는 명당이라는 거는 제가 한 자에서부터 7자 사이에 이 계란의 노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학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묘를 쓸 때는 3자나 4자 정확히 규칙적으로 파서 쓰는 게 아니라 산의 모양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는 한 자만 팔 때가 있고 깊게는 7자까지도 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리학이라는 거는 표준적인 답이 없지만은 이렇게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음택의 명당이라는 거는 한 자에서부터 7자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절개된 지 한 달이 됐지만은 이 부분, 계란의 노른자 부분을 보셨을 때 이렇게 밝은 흙이 나와야지 이게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명당의 절개된 부분을 보시는 건데요. 계란으로 비유 드리니까 어르신들이 계란의 껍질, 흰색과 노란색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이 계란에 비유하는 거는 껍질이 보호하고 있고 흰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노른자 생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색깔과 관계없이 지표면에 흙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네모게 금괴와 같이 있죠. 이렇게 명당은 예전부터 비석비토라 그러고 석곽이라 그랬습니다. 비석비토라는 거는 안일 비자로 써서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이 부분을 절개해서 저희가 보셨을 때 이 부분이 돌과 같이 보이는데 손으로 만져보면 분가루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석비토라 그러는 거고 석곽이라는 것을 일반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땅을 파게 되면 공간이 비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돌로 된 이렇게 관과 같이 금괴 같은 게 묻어져 있다 해가지고 석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곽이라는 거는 저희가 꽃갱이나 도끼로 찍었을 때 다른 데와 달리 단단하기 때문에 북소리와 같이 이렇게 꿍꿍 울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명당을 팠을 때는 어떤 북이 울리는 소리가 난다. 이런 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똑같이 이 금괴와 같은 이 명당 자리를 다 파버리고 나면 이 부분은 지표면과 똑같은 흙이 나오죠. 그다음에
제가 명당을 제어할 때는 이 계란의 노른자에다가 제가 제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명당의 또 하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명당은 밝은 땅이면서 이렇게 평평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 능선상에 어렸을 때 제가 소풍을 가시게 되면 뭐 수십 명의 학생들이 그 묘에 놀러 가도 평평한 자리가 있죠. 그런 것과 같이 명당은 능선상의 판판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길을 가다가 저희가 보시면 능선상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셨나 보면 지금 보시면 이 산이 있죠. 산에 이런 능선상에다 묘를 써야지만 이 자리가 그나마 괜찮은 자리에다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길을 가다가 석축이 잘 돼 있는 묘나 비탈이나 계곡에 써 있는 묘는 90% 이상은 명당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당이라는 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석축을 쌓지 않아도 자손들이 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석축을 쌓았을 때는 이게 지금은 괜찮지만은 20년, 30년, 앞으로 100년 이상이 가게 되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명당이라는 거는 능선상의 판판한 곳에 조상을 모시게 되면 하루에 100mm, 200mm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200년, 300년 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는 자리가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어르신들이 이 자리는 청룡백호가 쌓여 있고 아늑하고 포근하고 기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명당이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이 추상적인 개념보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명당은 땅을 팠을 때 밝은 흙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능선상에, 판판한 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좋다 나쁘다 어르신들이 그런다면 우리가 조금 과학적으로 보신다면 이 자리를 직접 파보는 겁니다. 이렇게 탐침봉이나 삽으로 파봤을 때 명당 이렇게 밝은 흙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어디 동네를 가봤는데 그 동네 흙은 빨간 황토흙이 나오고 노란 흙들이 나온다. 그러면 과일나무로 봤을 때 과일나무는 과일이 열리는 가지가 있고 열리지 않는 가지가 있죠. 그렇게 보셨을 때 동네 색깔이 밝은 색이 나온다, 산이 밝은 흙이 나온다 그런다면 이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고 산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산이 보라색이나 검정 흙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 산은 열매를 맺지 않는 죽은 가지나 죽어있는 산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탐침봉으로 탐침을 하고 삽으로 파봤을 때 이 자리가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다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건요, 명당이라는 건 크게 밝은 땅이 명당이라는 거고 판판한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거는 제가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풍수의 기본적인 상식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반 사입이 풍수한테 많이 사기를 당하는 거고 이 지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미신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풍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한 1년치 공부할 거를 함축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기 어르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림을 보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